자, 105 쪽에 아직 저거 쥐고 다니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바삭 지워버리셨네. 자, 우리 B도시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세 군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B도시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어요. 거기라면 지정할 수 있겠지. 어디? 계획관리죠. 이거 자체가 개발할 수 있는 땅 아닙니까? 계획관리 지역이라면 도시지역에 준하는 곳이니까. 자, 우리 B도시라면 관농자, 관리지역이 보생, 계획관리는 도시지역에 준하는 곳이잖아. 유일하게 계획관리지역이라면 지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지역에 준하는 개발할 땅이라. 지역 중에서는 이거 다 됐고 B도시 지역이 있지만 나머지 지역 중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할 땅은 없는데 지구 성격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배웠던 용도 지구 중에서 엄청나게 우리 개발할 땅이 있었잖아. 개발 지능 지구. 이거 제일 좋은 땅이라고 했던 개발 지능 지구는 지정되는 순간에 개발을 진흥하려고 엄청 힘을 쓰게 돼 있어요. B도시라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개발이 되잖아. 이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원찮은 거 하나 있어요. 그냥 시원찮은 거. 우리 용도 지구가 쓸데없이 많을 때 지구를 없애면 원래 지구에서 행위자는 당연히 없어지는 건데 지구는 유지를 하면서 이제 그 지구의 종류만 좀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을 없애는 게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거. 새로 사업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지구가 있는데 그 행위 제한만 지구 단위로 옮겨놓는 걸 얘기하거든요. 우리 주민 제한에서 기지, 산, 행에서 얘기했던 게 그 행위라고 지구에서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새로 사업하는 게 아니라서 B도시라 하더라도 기존의 지구에서 행위 제한만 지구 단위로 대체 옮겨놓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래서 별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 쓴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세 가지인데 특히 계획관리지구든 개발지능지구 여기에 대해서는 지정할 때 일반 도시지역과 달리 이왕 변두리를 대상으로 개발하려면 너무 작게는 안 된다. 일정 면적 이상 면적 요건을 채워야 됩니다. 이 면적 요건은 양쪽에 공통되는 요건이에요. 그런데 개발지능 지구는 지구기 때문에 이 지구가 종류별로 어느 지역에 위치하느냐 그 지역에 위치하는 위치 요건까지 다 충족을 해야만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통점인데 개발지능 지구 지정할 때는 여기 하나 더 붙는다는 얘기죠. 개발지능 지구에는 제가 이렇게 틀만 잡아드리고 구체적으로 얼마냐 하는 건 나중에 제가 살 붙일 거고. 근데 오늘 여기다 이제 할 것은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계획관리지역이 처음에는요 지정하려는 전체 면적이 다 계획관리지역일 때만 가능했었는데 나중에 개정되기를 이 지정하라는 면적 중에서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부분이 전체 50% 이상이면 된다.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반 이상만 차지하면 되고 나머지 지역은 관리지역 중에 하나 보생계 중에 보전관리가 됐든 생산관리가 됐든 나머지는 관리지역 중에 하나여야 된다. 이 요건 갖추면 지정할 수는 있어요. 계획관리가 전체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계획관리가 전체의 최소 반 이상이면 되고 나머지 지역은 관리지역 중에 하나인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이면 지정할 수 있다. 이 정도 추가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계획관리지역의 전체 95%야. 5%가 농림지역이야. 그럼 지정할 수 있나요? 계획관리가 95%인데 나머지 5%가 농림지역이라고. 95%면 50% 이상에 속하죠? 근데 나머지는 관리지역이 하나 해야 된다니까. 보전관리, 생산관리. 제가 농림지역이라 그랬잖아. 지정 못하죠. 지정 못하지. 농림지역에 들어가서. 이게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정도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내분할 2번 보시면은 도시지역 외지역을 비도시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된다. 비도시 지정하려면 다음 요건에 해당돼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양가로 1, 2, 3번. 양가로 1번이 계획관리 지역에 대해서 지정할 때요.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일 때. 방가로 1번. 지정하라는 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생산관리가 됐든 보전관리가 됐든 관리지역 중에 하나여야 되지 다른 곳은 안 됩니다. 이 요건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방가로 2번이 이제 면적 규모 요건이고요. 방가로 3, 4번도 그냥 좋은 얘기 적어놨는데, 이 2, 3, 4 요건은 이제 개발진흥지구에서도 공통점이 넘겨보세요. 양가로 2번에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그래서 위 1에 2, 4 요건,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에서 요구했던 건 면적 요건 등 있죠. 요건 여기서 똑같이 갖춰야 되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더 있는 것이 방가로 2번에 해당 개발진흥지구가 다음 강목의 지역에 위치할 것. 우리 개발진흥지구 5가지 종류별로 어느 지역에 위치할 때만 지정이 가능한지 이것이 나눠져 있고, 나중에는 이것까지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생각하면서 할 겁니다. 이것도. 그리고 양가로 3번 세 번째는 용도 지구를 폐지하되 지구에서의 그 행위 제한만을 없애는 게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거. 그럼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야 지구 단위 계획 세우니까 대체역에서 해놓은 다음에 쫙 거기 있는 지구 행위 제한 다 모아놓는 거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새로 사업하는 건 아니고. 자, 이제 구역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온다 그랬잖아. 구역이 지정됐으니까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합니다. 그 내용이 1번에 나오고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 단위 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에 2번과 4번의 사항을 포함한 2 이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1-1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 단위 계획은 그럴 필요 없다. 일단 그 아래 나와 있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들이에요. 내용들. 지구 단위 계획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세울 수 있지 다른 거는 없는데, 그 중에서도 1-2라면 지구 해체하고 아까 행위 제한만 대체하는 거 있죠? 그거는 행위 제한 대체하는 걸로 끝난단 말이야. 그냥 행위 제한 대체로 딱 끝나기 때문에 다른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대체로 끝나. 그래서 그거 빼고 나머지 지구 단위 계획 세울 때는 2번과 4번 최소 2가지는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 내용이라고요. 이게. 그러면 2번 체크하시고 4번 체크하시고 필수 내용으로 나머지는 선택상 구별하시는 지구 단위 파트에서는 2번이 기반설의 배치와 규모, 4번은 건축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또는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필수 내용으로서. 꼭 집어내야 될 필수 내용으로서. 그럼 이건 어떻게 기억하느냐? 뭐 우리가 지구 단위의 뜻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지, 이거는. 자, 이곳에 지금 지구 단위를 세운다는 거예요. 지구 단위를 세우는데, 그럼 여기 들어갈 내용 필수 2가지는, 예를 들어 지금 이 지구 단위라는 것을 제가 앞에서 요거 할 때부터 계속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해야 될 땅인데 그거를 못할 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러면 목적 사업이 이 정도 크기의 공장을 여기다 집어넣는 게 목적 사업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애초에 이것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정도 형태의 공장이, 이 정도 크기의 공장이 애초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지구 단위 구역 필요 없고 지구 단위도 필요 없지. 그냥 그 상태에서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땅이라 되게 만드는 게 이 장치예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공장하는 용도가 못 들어가던 것을 공장하는 용도가 들어갈 수 있게 풀어줘야 되니까. 지구 단위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건축물에 용도 제한이 들어가야지. 용도 제한을 여기서 세워서 못 들어가는 분들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필수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데 이렇게 조그만 공장이 들어가면은 목적 달성 아니지. 그래서 용도 제한 풀어줘서는 안 되고, 이 정도 크기의 공장이 들어가는 게 목적 사업이라니까요? 크기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면적, 높이잖아. 면적, 높이잖아. 크기를 결정하는 게. 면적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건축 면적 결정하는 게 건폐율 최대한도고, 연면적 결정하는 게 용적률 최대한도잖아요.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높이 필요하다면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높이 통제하는 게 들어가야지. 여기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게 4번 내용이 자연스럽게 지금 된 거예요. 목적에 든 사업을 해야만 되니까 지구 단위 계획에는 이 자체가 들어갈 수 있게 건축의 용도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크기랑 관련된 게 들어가야만 된다. 자, 이제 들어갔다 칩시다.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 이 공장이 운용이 돼야 되잖아. 운용이. 뭐를 설치할까요?
도로를 설치해야지, 도로를. 그래야 다닐 거 아니에요? 만약에 도로 설치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하라. 여기 직원들 피곤해, 이제. 막 재료, 막 생산품 하려면 아침마다 지게 지고 출근해야 된다니까, 지게 지고. 도로 있어야지. 또, 에너지 공급해야 되죠? 전기설 들어와야지. 산업용수, 물 들어와야지, 공장에 들어가지. 이게 여기 필요한 기반시설. 2번 얘기죠, 2번.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졌다. 사업할 수 없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필수가 되는 거라고. 다른 거 뭐 교통 처리계, 교통이 얼마나 막히지, 환경관리계 다 선택사. 이 두 가지는 꼭 필수라고. 이거 구별하시는. 지구단위의 뜻을 생각하시고 이게 왜 필요한지를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응? 기억할 수 있겠죠,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다른 건 됐고 넘겨보세요. 네모난 3번에 지구단위계의 구역과 지구단위계의 시료가 나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지구단위계의 구역을 지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지금 지구단위계라고 아까 적어놨었죠, 그죠? 요것이 지구단위계 구역이 지정됐으면은 지구단위계를 수립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게 너무 오래 끌면 안 된다는 거예요. 3년 내 수립해야 돼, 3년 내. 3년, 이건 지구단위계 수립 기한이 3년이에요. 구역 지정된 때로부터 3년 내 지구단위계를 수립하라. 만약에 이때까지 수립을 안 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구역이 시료되는 거예요. 이게 지구단위계 구역 시료 1번 얘기입니다. 양가로 1번 얘기야. 그러면 지구단위계를 수립했다 칩시다. 그럼 사업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니까 사업할 사람은 이제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면 되겠네, 그죠? 요거 다음에 하는 게 사업이지요. 사업 착수를 해야 돼. 정당한 절차를 밟아 사업을 착수해야 돼요. 요게 5년 내 착수해야 돼. 5년 내. 만약에 5년 내 사업 착수를 안 했다. 그 다음날 지구단위계획이 시료되는 거예요. 이게 3번의 양가로 2번 얘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시료와 지구단위계획 자체의 시료를 헷갈리지 말고 구별해서 보시라고. 구별해서 보시되 이 숫자의 나중을 통해서 자꾸 숫자 나오는 것은 시험 보기 전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내용을 자꾸 잘 잡아요. 괜히 이런 걸 헷갈리지 말고. 자, 양가로 1번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시료고 양가로 2번은 지구단위계획 시료 다른 얘기인데 양가로 1번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실로부터 구역 지정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실로부터 3년 내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구역이 지정됐으면 3년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라. 3년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구역 지정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게 구역의 시료, 3년 시료 규정을 얘기합니다. 그 아래 이번엔 지구단위계획인데 주민이 위반을 제한한 것에 한정되다 이 말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공공기관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게 지구단위계획 만들어줬다면 공공기관이 사업 못하는 경우는 상상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민 제한한 것에 대해서. 민간인이 주민이 제한, 우리 주민 제한 사항 중에 기지산행, 지구단위계획 제한할 수 있죠? 주민이 제한해서 지구단위계획 만들어줬어. 사업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 그러면 주민은 바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민간인이라 또 멍석 깔아줬다면 안 할까봐. 공공이 못하는 경우는 없는데 안 할까봐 5년 내 착수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간에 대해서 주민 제한한 것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 내에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를 안 하면 5년 내 허가 등을 받아 사업에 착수를 하라. 사업 착수 기한이 5년이잖아요. 안 하면 그 다음 날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지구단위계획이 시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시료되는 거 원치 않으면 빨리 사업 착수하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3년 5년 시료 규정이 있습니다. 시료 고시는 뭐 당연히 따로 나오는 얘기고. 자, 그럼 지구단위계획도 이 정도로 끝냈습니다. 이 정도로. 사실 지구단위계획에도 이 구체적인 완화 특례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에서 혹시 시험에 나올 수 있고 나왔다. 틀려도 돼. 그 대신 틀려도 돼. 그래서 일부러 아예 빼놓은 거예요, 그냥.
개발행위 허가제. 개발행위 허가제. 어제도 모임을 한번 갔다 왔는데 모임을 공인부 클럽이라고 거기 이미 합격하신 분들이 뭐 신년에 한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 80여 분 참여를 한 것 같던데 작년에 이제 붙으신 분들도 주로 이제 있고 그 전에 붙으신 분들도 있고 작년에 붙으신 분들이 좀 더 어깨에 힘을 주는 것 같은데요. 작년 공법이 더 어려웠으니까 그 전에 비해서. 자, 근데 뭐 잘 나왔어요. 다 잘 나오신 분들이야. 뭐 67.5 맞았다고 죄송하다고. 아이고 작년 시험에 67.5가 무슨 죄송할 일이야. 그게 아주.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면서 그냥 죄송하다고 그러거든요. 자랑스러워할 일이지. 그죠? 개발의 허가제. 하여튼 합격생 모임에 항상 가면은 그 전에 합격하신 분들 만나다 하여튼 반갑고 그냥.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도 또 수원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신년에 또 모임에.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가겠다 이러면서 주말마다 좀 요새는 12월 달도 그렇고 1월 달도 그렇고 주말마다 이제 제가 바쁘니까 와이프랑 이제 어디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맨날 그런 데 가니까 그래서 요새는 좀 내가 하도 가서 거절할 수도 없고 좀 그렇다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불러줄 때가 한철인데 그때 가야지. 나중에 가면 불러주지도 않는다고. 개발행위 허가제. 자. 참 와이프가 통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 그죠? 어떻게 보면 빨리 자꾸 집에 나가 있으라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지금 개발행위 허가제는 도시군 관리기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제도죠. 이게 끝나면 이제 국회법이 끝나는 것이고 오늘 국회법 다 끝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배울 내용 중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따져주는 게 이거 가장 기본적인 일이에요. 이거부터 나오는데 여기 개발행위 허가제에서는 지금 개발행위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고 허가를 받아라는 게 개발행위 허가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제가 신경을 많이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절차, 허가 기준이나 허가 절차 같은 거 오늘 안 해요. 그런데 이런 건 뭐 지금 기본 단계에서 할 건 가치는 떨어진다고 보고 일단 요거 정확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허가를 제한하는 사유와 그 기간이 있어요. 이것도 오늘 이제 제대로 다룰 겁니다. 이것도. 이 절차보다는 훨씬 이게 중요하지. 허가 제한을 한다는 얘기는 일정 기간 동안에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사적 개발행위인데 여러분들 땅에 개발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이 허가 제한 사유가 있게 되면 제한 기간이 있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아무리 이용을 써도 허가 안 나와. 그럼 그 땅을 이용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국민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라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엄격하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또 중요한 일이 되고 그래서 허가 제한 사유가 5가지가 있고 그 사유가 아닌 것은 아예 제한 못하지. 그래서 그 사유를 정확히 보실 거고 그 기간도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요거 다음에 이제 요걸 할 겁니다. 그리고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제 자꾸 개발행위 허가가 늘어나서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게 되면 기존의 기반실이 부족하게 되고 그럼 부족한 기반실을 새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 파트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파트예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그러니까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2가지 구역을 배우시잖아. 개발밀도 관리구역, 우리 용어 시간에 했던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관리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개발행위 허가제에서 나오는 2가지 구역을 얘기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인 얘기하고 이제 나중에 할 건 또 나중에 하고. 자, 이런 내용을 주로 할 텐데 요거부터 나갑니다. 개발행위. 자, 그리고 지금 허가된 여부를 따질 때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제의 취지라는 게 이 취지가 난개발 방지. 어지러운 개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야 요거를 취지를 이해해야 허가 대상 여부 따질 때 어지러운 난개발에 해당된다. 그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니까 허가를 받아라.
개발행위를 하더라도 난개발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허가 대상이 아닐 것이고. 그리고 지금 개발행위 허가를 제가 국회법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개발법, 정비법에 가서도 개발행위 허가제는 있어요. 거기랑 취지가 달라. 그래서 차이가 생긴다고. 그래서 여기는 국회법상 개발행위는 난개발 방지가 목적이에요. 난개발 방지가. 그리고 여기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군계획 사업이 아닌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도시군계획 사업은 여기 대상에서 아예 아니라고. 이거 아닌 걸 전제로 해서 이걸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국회법에서 개발행위 크게 둘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둘로. 공적 개발행위냐? 사적 개발행위냐? 공적 개발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도시군계획 사업 세 가지. 그거는 공적 개발행위니까 그 중에 하나는 아까 우리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절차를 배우셨잖아. 그럼 여기 개발행위는 도시군계획 사업이 아닌 기타 개발행위, 사적 개발행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사적 개발행위를. 그래서 여긴 단순하게 개발해서 허가 하나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허가 하나 받으면. 그런데 여기 도시군계획 사업은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 이거보다 좀 더 받기 어려운 인가 절차를 거친다라고 하면서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만 해도 단기별 집행부터 쭉 절차를 거칩니다. 개발사업, 정부사업은 더 복잡해, 더 복잡해. 규모도 크고 공적 개발행위라 도시군계획 사업은 센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여기서처럼 단순하게 허가 하나 받아 달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개발행위 허가제는 뭐를 전제로 한다고요? 도시군계획 사업이 아닌 개발행위를 전제로 한다고. 사적 개발행위라고 이게.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 밑밥 다 깔아놨고. 자, 1번에 허가대상 개발행위를 이제 보시는데, 양가로 1번에 반가로 1번. 다음에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광시장 운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박스에 다는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라는 거, 허가 대상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 다만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허가 대상 아닌 예로서 제일 많이 지문에 등장했던 게 도시군계획 사업이에요. 정답으로 제일 많이 등장했던 게. 여기 도시군계획 사업이 아닌 걸 전제로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요거를 전제로 해서 이제 박수라는 걸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 우리 법에서는 1번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 기본적인 개발행위 아닙니까? 함부로 건축물을 막 짓는다라든지 공작물을 함부로 막 설치하게 되면 난개발로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허가 대상이 돼요. 뜻은, 그 옆에 뜻은 0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라면 건축법 규정한 건축물, 우리가 건축에서 배우는 건축물 개념이죠. 공작물, 사람이 만든 인공시설물이 공작물이잖아. 이 공작물 중에서 건축물 요건 갖춘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여기 공작물은 건축물이 아닌 걸 전제로 해서 어쨌든 건축물이든 공작물이든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될 개발행위에 속합니다. 2번 토지의 형질 변경. 이것도 대표적인 개발행위죠. 형질 변경. 형질 변경하면 여러분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얘가 농지를 대지로 바꾼다. 형질 변경이지. 그냥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형질. 모습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그 옆에 절도흙을 깎아내든 성토흙을 북돋든 정지 땅을 고르든 포장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국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형상, 모습, 그 토지의 모습, 형상을 바꾸는 행위를 다 형질 변경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아까 전담 농지를 대로 형질 변경한다. 이런 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개발행위라고 봐야 되죠. 그죠? 이거 통제하는 누구나 다 형질 변경할 거 아닙니까? 그냥. 공유수면 매립 포함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면 바다가 육지로 바뀌니까 당연히 형질 변경, 큰 틀의 형질 변경에 들어가지. 형질 변경할 때는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괄호 속에 예외가 하나 딱 등장하네요. 이런 이제 허가 대상이 아닌 거 잘 구별하시라고요.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되니까. 경작을 한 토지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경작을 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경작이 농사 짓는 게 경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취지상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전답을 가지고서 대로 형질 변경한다. 당연히 난개발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개발하려고 하잖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대인 땅을, 건물 지을 땅을 전답으로 형질 변경한다.
좀 정신 나간 사람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남편이 그렇게 일을 한다.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배우자가 만약에 대를 갖고 전답으로 형질변경했어요. 씩씩하게. 여러분들 착하니까 무슨 거기서 무슨 조치가 필요합니까?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하네, 그지?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민법상 배운 제대로 활용해야지. 피성년후견은 안 되겠죠. 피한정후견 같은 거. 한정후견 같은 거 그때 이제 신청하는 거예요. 그때 신청해서 재산을 할 수 있는 관리권을 싹 뺏어버려야지. 알자. 근데 그런 일이 잘 일어나냐고. 그러니까 민법은 평상시에 쓰는 건 좀 들어야지. 공법은 수시로 쓰지만. 자, 그거는 난개발이 아니죠, 여러분? 농사 지을 땅을 건물 짓겠다는 게 난개발이지. 건물 지을 땅을 농사 짓는 땅으로 바꾸는 게 왜 난개발이에요? 오히려 개발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보존하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전을 답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답을 전으로 바꾸면 허가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왜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니까. 아니에요. 네. 토석 채취하는 거. 흙물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한다. 여러분 이것도 난개발하고 함부로 만약 이걸 통제 안 하고 그냥 아예 허가 없이 맘대로 하라 그러면 전국 4대 강변에 그 귀한 골재들은 다 없어집니다. 비싸요, 여러분. 모래나 자갈 같은 거 골재로 쓰이는 거 비싸 그거. 그럼 다 캐간다고 골재 시설들이 다 캐다가 건축하는 사람들 다 팔아먹어. 자연광 훼손되고 뭐 나이 볼 것 하나도 없지 뭐. 난개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채취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도 예외가 존재하잖아요.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의 채취는 허가 대상 아니거든요.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11월 할 때 목적에 대해서 이미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따로 받을 필요 없다. 자, 토석 채취 자체가 목적이라면 당연히 토석 채취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만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라면은 목적 행위가 형질 변경이고 토석 채취는 목적으로 이루기 위한 수단 또는 수반되는 행위에 불과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목적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형질 변경에 대해서 그 받은 형질 변경 허가 속에 토석 채취는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포함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 경사진 곳에 대해서 우리 대지로 형질 변경을 허가받았다 칩시다. 그럼 평평하게 대지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 가운데 토석이 남아더라. 경사진 곳에 채취해야 되죠. 그래야 평평하게 만들 수 있죠. 따로 허가받을 성질이 아니지. 형질 변경 허가 속에 그런 것들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 채취 이런 게 허가 대상이지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라면 목적에 대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토석 채취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주의해서 보세요. 자, 4번에 토지 분할이 나오는데 토지 분할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토지 괄호 속에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이 말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얘기가 뭔 얘기지? 자, 이것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토지 분할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우리 토지 분할이잖아. 토지 분할인데 분할의 반대가 합병이고요. 합병인데 사실 토지를 분할한다는 것은 하나의 땅을 둘 이상으로 나누는 게 분할이고 합병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땅을 합치는 게 합병인데요. 기본적으로 토지를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것은 난개발이랑 관련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토지 분할하는 거? 그 건물 짓기 위해서 뭐 대지 어느 정도면은 여러분들 이상적인 대지가 됩니까? 건물 지으려면 어느 정도 확보하고 싶어요? 100평? 대지 100평? 대지 100평 뭐 그럴듯하네 그러면? 그럼 건물 짓고 이제 나머지에는 텃밭? 잔디? 잔디는 뭐 뜯어먹을 수가 없잖아. 텃밭이 좋지 않을까? 저는 텃밭 같은 거 하고 싶어. 온갖 거 다양하게 막 심어놓고 그죠? 따다가 그게 좋을 것 같아. 잔디, 그래서 잔디 어디 쫙 깔아놓은 거 보면은 하나도 안 부러우잖아. 근데 막 이제 이것저것 막 심어놓은 거 TV에서 가끔 나오죠, 그죠?
상당히 부러워. 그거는. 온갖 거 다 심어놓고. 하여튼 그럼 100평이면 충분하지. 자, 그런데 우리 대지를 샀는데 300평짜리 샀어. 그래서 너무 많아. 그럼 부담스러워. 거기다 집 짓고서 여러분 300평에다가 텃밭을 한다면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심의가 아니고 허리 아파지고 막 그런다니까. 그래서 크다고 생각했어. 3분의 1로 대지 분할했어. 3분의 1로 해서 100평씩을 원하는 사람에게 나머지 팔고 딱 하고. 괜찮죠? 이게 무슨 문제가 돼요? 왜 이게 난개발인데? 너무 넓어서 분할하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100평짜리 땅을 사서 10평씩 분할을 해서 10평씩 분할을 해서 그 10평 산 사람들이 거기다 집을 질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어 보이나요? 네. 그 얘기야, 그 얘기. 토지를 적당한 크기로 분할한다. 이게 난개발이 될 리가 없어요. 적당한 크기로 분할해서 여기다 적당한 크기 건축을 짓는 게 이게 무슨 문제가 돼? 그런데 아까처럼 막 10평으로 분할해서 분할해서 요거를 취득한 자가 여기다가 건물을 짓겠죠. 조그만 것들이 다닥다닥 들었으면 사회적 문제가 생기지. 기반설이 너무 또 협소해서 이 골목길 어떻게 들어갈 건데. 기반설도 부족하고 위생상 문제도 생기고 범죄 우려도 발생하고 조그만 것들이 다닥다닥 들어서게 되면 이런 사회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거를 난개발로 봐서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는 조그만 분할은 개발이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통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지는 것을 잘게 쪼개서는 막는 규정은 공법에서 두 군데 있단 말이에요. 두 군데. 지금 여러분들 국계법에서 배우시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건축법에서 하나 나와요. 취지는 똑같아.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는 조그만 분할을 통지하는 건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기존 건축이 있는 땅을 전제로 해서 기존 건축이 있는 땅이 있는데 이 있는 땅이 너무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거를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잘게 분할을 해서 여기다가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 조그만 건물이 좀 다 들어서죠? 분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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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허가받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여기는 허가, 여기는 금지. 요거 이제 나중에 그것도 건축법 파트에서 배워요. 1, 2월에 하긴 좀 그렇지만 3, 4월에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근데 같은 취지의 건축법의 규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땅을 전제로 해서 취지는 똑같다니까요. 그 기준 면적도 양쪽에서 똑같았어. 그 기준 면적에 미달되는 분할을 못하게 한다고. 분할 금지. 허가받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허가 없이 못하지만 이건 아예 분할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취지의 것이라도 이것은 분할 금지니까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되는 것 중에서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뜻이라고. 가로 속에 건축법상 건축이 있는 대지는 분할 금지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중에서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분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녹지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녹지와 비도시 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하는 토지 분할이다. 이거는 이제 녹지와 비도시 보존할 땅만 전제로 해서 보존할 땅에 있는 곳이면은 보존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건 면적이 상관없이 다른 법에 한한 허가를 얻으면 상관없는데 다른 법에 한한 허가를 얻지 않고 하는 토지 분할이면 이 법에서 허가를 받아라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얘기가 좀 더 중점적인 얘기인데 나머지 얘기들은 이제 어느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아요. 모든 곳에 적용되는 건데 동그라미 2번이 건축법 규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은 분할을 제한하는 기준 면적은 거기나 여기나 똑같이 쓰는데요. 그 분할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거예요. 이게 난개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미만을 만약에 이상으로 바꿔냈다. 그럼 허가 대상이 아니죠. 크게 분할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끔씩 이 허가 대상을 따질 때도 자꾸 앞글자를 따서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글 따서 외우면 오히려 틀릴 수가 있어요. 토지 분할, 토로를 하든지 분할을 하든지 해서 외워놨다 칩시다. 그런데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토지 분할 이렇게 나오면 토지 분할하니까 이건 허가 대상이 뭔 허가 대상 아닌데 그거는. 왜?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크게 분할하는 것이니까. 그 미만인지 이상인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허가 대상 여부를 구별할 때.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토지 합병이라면 아예 허가 대상이 안 되는 게 아무리 작은 땅을 합병을 해도 기존 땅보다는 넓어지죠? 그러니까 허가 대상 아니지 합병은. 분할 중에서도 일정한 면적 미만으로 잘게 쪼개지는 걸 얘기합니다. 이상이라면 허가 대상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의 토지 분할이 나와. 너비 5m 이하. 면적에 상관없이 너비 5m 이하. 아주 좁게 분할하는 걸 얘기하죠. 최대 너비가 5m를 넘질 않아. 최대가 5m밖에 안 돼. 야, 5m면 저쪽에서부터 요만큼밖에 안 돼. 요만큼밖에 안 돼. 저쪽에서부터. 예? 여기다 인간이 살 만한 건축물이 제대로 들어가겠느냐 생각해 보시라고요. 양쪽에 공지 확보해야 돼. 양쪽에서 공지 확보해야 돼. 물론 또 그 전에 건폐율 제한을 받지만. 그리고 공지 확보해서 최대한 짓는다 하더라도 벽 두께 생각하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 만한 것은 안 나온다. 저 정도 좁은 곳에서 지을 수 있는 것은 뭐 닭이나 키우는 뭐 닭 이런 거 키우는 거 그죠? 사람은 아니야. 아직도 개를 끔찍하게 보시는 분들은 또 사람이랑 똑같이 취급을 하지만 개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렇던데 우리 아이들 하면서 막 텔레비에 나오던데. 자, 요게 토지 분할이 허가 대상이었고, 요거 5번 보시면 물건 쌓아놓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0을 보시면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적 안에서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적 안에서 여기만 전제로 해요. 지금 다른 지역은 안 돼요. 그래서 물건 쌓아놓는 얘기는 어디에서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녹지 관리 녹관자 셋만 나왔죠. 이곳에서 건축의 울타리 밖의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물건 쌓아놓는 행위가 왜 통제 대상이 되냐면 왜 난개발로 보냐면은 야외에 물건을 오랫동안 쌓아놓게 되면 자연환경을 해친다 보는 거예요. 자기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물건을 쌓아놓는 건 남한테 아무 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울타리 밖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야외에. 그것도 1월 이상 오랫동안 쌓아놓게 되면은 보기 흉하잖아요. 자연환경도 망가지고 경관도 망가지고. 그래서 자연환경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난개발로 보는 것이라. 녹지가 나왔잖아요. 주상공이 없죠, 그죠? 그러면 주상공은 처음부터 자연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 아니니까 그건 빠지는 거고. 그럼 녹지와 비도시가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 취지상 녹지의 비도시 전체. 그런데 그 중에서는 농림지역이 빠진 거예요. 농림지역은 영농편해상 일부러 뺐다 생각하시면 돼요. 농림지역 영농편해상 일부러 뺐다. 자, 우리 농림지역에서 농사 짓는 곳에 물건 쌓는 경우 허다합니다. 아니 비료 같은 거 한꺼번에 쳐 사놓고 뭐 창고에다 갖다 놓나 논, 밭 그곳에 바로 갖다 놔도 이거 다 건투로 울타리 바뀌잖아 거기가. 그렇게 쌓아놨다가 비료 줄 때 주고 또 나중에 가서 또 주고 쌓는 거. 농기자재를 쌓아놓는 경우도 있고 농수확물도 수확한 이후에 쌓아놓는 경우 많아요. 1월 이상.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개발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농민들이 언제 허가 받을 생각 하겠습니까? 뭐 농사 지으면 됐지, 농사 잘 지으면 됐지 무슨 허가 생각도 못 할 거예요. 그러면 전 농민들은 그냥 농사 열심히 지었을 뿐인데 다 범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개발이 허가를 받으라면. 개발이 허가 대상인데 여러분 허가를 받지 않고 했다?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거든요. 안 되겠죠, 그죠? 주상공은 처음부터 빠지고 녹지 비도시역 중에서 농림지역은 영농지역을 일부러 뺐다. 결국 그래서 녹관자만 남게 된 거야.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만. 이곳에서 허가를 받는 것이지 주상공이나 농림지역 나왔다 그러면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정확하게 보시라고. 정확하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11월 달에 제가 이 정도는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나갑니다. 자, 여러분 허가받은 사항이 있는데 허가를 받았는데 그걸 변경한대요. 변경하고 싶어요. 그냥 할 수 있나요? 허가를 받아야 되나? 아, 잘하시네요. 같은 절차. 아, 잘하시는 거야. 하여튼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 아까 도시공개시설 결정해서 해제를 한다. 같은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지. 허가를 받은 사항을 바꾼다. 당연히 똑같은 절차 허가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은 아니 쉬운 걸로 허가를 받아놓고 어려운 쪽으로 막 자기가 변경하겠네? 그러니까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당연히 같은 절차. 나중에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한다? 변경, 인가. 똑같이 나가는 거라고 이게. 그런데 모든 것에는 예외가 존재하는데 경미할 때는 허가 필요 없어요. 왜? 경미하니까. 자, 보십시다.
양가로 2번입니다. 110쪽에 양가로 2번.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게 나와요. 자, 방가 1번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광시장에서 허가 똑같은 절차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변경한다는 변경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 허가 없이 변경하시는 경우 동그라미 1번 다음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논리인데 이게 경미한 사항 할 때는 다 그 절차 필요 없다는 건 똑같은데 기억에서부터 미음번까지 5가지 허가받지 않는 사항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허가 대상이 아닌 걸로 기억하셔야 돼. 그 중에서도 사실 기억림번은 여러 번에 걸쳐 나왔던 거예요. 정답 지문으로 여러 번에 걸쳐 기억림이 디귿 리을 미음도 나올 수 있지만 이건 좀 더 상대적으로 뻔해서 바꾸기가 기억림번에 바꾸기가 편하거든요. 자, 기억번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야.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그 반대가 뭔가요? 연장하는 게. 그럼 연장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단축할 때는 안 받고.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바꿔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집에서 뭐 쉬거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 그 옆집에서 이제 건물을 다 부셔버리고 새 건물 짓는데요. 그럼 짜증이 나나요? 시끄러워서? 소음 엄청 나고 막 먼지 막 뭐 엄청 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도 참아야 되죠? 본인 지을 때는 안 그랬냐고. 본인 건물 지을 때는 다른 사람 옆 주변에 다 피해를 끼쳤죠. 같이 살아가는 입장에서 그런 건 참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거는. 그 대신 이제 행정청에서 그 이웃에게 위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조건 붙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막 철거할 때도 보면은 한 사람은 막 호수를 잔뜩 갖다 놓고 물 호수 막 뿌려가면서 철거하죠. 먼지 안 나라고. 이제 위해 발생 방지 먼지 안 나는 걸 조건을 붙였겠지. 행정청이 허가를 내줄 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웃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주는데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한다 그래서 딱 보면 몇 년 허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2년 허가 받았대. 그럼 2년 참아야지 뭐 어쩔 수 없네. 딱 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3년으로 늘었대요. 아니면 4년으로 변경이 됐대. 아니면 반대로 2년 허가를 확인했는데 6개월 내 끝내는 걸로 이렇게 변경했대. 2년인데 4년으로 늘었다 그러면 엄청 짜증나죠? 그건 중대한 일이지. 그게 허가 대상이에요.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할 때.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경미한 사항이 되겠냐고요.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기간 단축이면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오히려 도움이 되죠? 얼마든지 그냥 하면 돼. 그냥. 허가 필요 없어요. 경미하잖아. 그래서 경미하잖아. 자, 그 다음에 부지 면적이 됐든 건축의 연면적이 됐든 부지 면적이나 건축의 연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에요. 축소지 확대는 아니고 축소로 하더라도 5% 범위 안에서 이 말이 붙어 있어요. 아까 기간 단축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허가받은 면적이라면은 왜 5% 안에서 이 말이 붙냐면은 항상 공법에서는 어떤 대지에는 적당한 크기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은 그런 얘기는 없잖아. 그런데 면적 축소에서는 만약에 허가받을 때 이 정도 크기면은 적당한 건축물이라고 해서 허가를 딱 내줬더니만 이거를 5%를 벗어나서 10%, 20% 상상이 안 되면 한 50% 막 축소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그만 건축물이 들어서니까 역시 안 좋은, 사회적으로 안 좋다고 볼 수가 있거든. 이거를 적당한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경미한 것은 5%를 넘지 않는 5% 범위 안에서 3%, 4%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축소할 때만 경미한 것이지 5%를 벗어나면은 허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 범위 안에서 이 말이 붙었더라도 확대를 한다. 조금 그래서 커지는 것은 큰 일로 보는 거예요. 작은 일, 축소 중에서 5% 범위 안에서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꾸기가 쉽잖아요. 허가장력으로 여러 번 했었고 디귿번 보시면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관리기계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한다. 아니 본인 의지로 바꾸고자 했을 때 빨리 허가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법령이 바뀌어서 허가받은 사항 의지랑 전혀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변경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변경이 되는데 왜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웁니까? 불가피한 변경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네 번째, 공간법이나 건축법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게 한 변경입니다.
허용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변경한다는 거예요. 가볍죠? 허용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미음번의 건축법상 건축 허가 신고 대상 내용의 경미한 변경이다. 우리 건축법에서 원칙이 허가고 가벼운 게 건축 신고가 있는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다? 같은 절차.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다? 변경 신고. 같은 절차예요. 그런데 이런 허가 신고 사항 변경할 때도 경미한 변경이면 경미하기 때문에 그 허가나 신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 그쪽으로선 경미하니까 여기서도 경미하게 보시면 돼요. 허가상 아닌 예로서 쉽잖아 이런 것들은. 자, 하나 더 양가로 3번에 개발행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느니 자, 처음부터 개발행 허가 대상이 아닌 걸 얘기합니다. 허가 대상이 아닌 예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재해복구나 재난수랑 응급조치 다만 1월 내 신고를 하라 이 얘기는 들어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디에서도 이건 허가 대상이 아니지. 아니 재해를 당해서 재해복구나 응급조치를 하는데 응급조치 근데 응급조치 하는데 허가 대상이라 그러면 허가 신청해서 한참 기다려서 되니 많이 그게 무슨 응급조치예요. 이건 어디서나 허가 대상이 아니어야 돼. 예? 일단 하고 봐야지. 응급조치는 일단 하고 봐야지. 하고 나서 사후에 1월 내 신고하라 이 말은 붙어 있는데요. 당연히 사전 허가 대상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거를 뭐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에 대한 응급조치가 들어가야 돼. 이건 그죠? 주는 거나 다름없어. 이번에 건축법에서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의 개축, 중축, 재축. 자, 우리 건축법에서도 원칙이 허가인데 가벼운 건축을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쪽 법에서는 증축, 개축, 재축이 거기서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는 면적 85 이내의 것을 얘기하거든요. 바닥 면적 합계 85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이 가벼운 건축으로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가볍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의 다음에 경미한 행위. 경미한 행위니까 처음부터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경미한 행위가 박스에 쭉 나와 있죠? 경미해 보여요? 경미해 보지 않아? 경미하지 않아 보여요. 경미하게 공부할 만해요 이거? 시험에는 잘 안 나와 평상시에. 그래서 이거를 낸다면 이제 어렵게 낼 때는 내는 것이고 그래서 경미한 행위니까 우리 허가 대상 아닌데 경미한 행위를 일일이 볼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살짝 추가할 때 여기서 숫자 하나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말로 하는 거 왜 그런지 간단하게 느낌만 좀 잡게 해드릴 거예요.